제가 함수의 개념하고 속성의 파트 1을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파트 2로. 자, 아까 그 파트 1은 끝내고 우리 파트 1에서 이제 간단한 예 두 개를 함수 이해를 봤죠. 피보나치 수열을 구한다든지.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어떤 A라는 함수에서 B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호출하는 함수 A를 보통 콜러, 호출자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이 콜러라고 그러고 그 함수 B, 즉 호출 당하는 함수죠. 함수 B를 콜리라고 합니다. 피호출자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은 함수가 반환하는 결과값이 필요한 위치에 해당 함수, 즉 말하자면 콜리죠. 콜리 함수를 기술하는 거예요. 이때 콜리 함수의 동작에 필요한 값들을 그 파라메타로 저장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값을 전달하는 값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호출과 인수 전달 과정은 보통 이제 이 스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고 거기에 이제 인수를 전달하는 과정이 이제 그 실행 과정을 살펴보면은, 일단 우리가 어딘가 명령어 1, 명령어 2, 명령어 3 하면서 명령어 4 하면서 여기서 어떤 함수를 호출을 했다고 합시다. 즉 어떤 함수가 여기에 적혀 있다는 거죠. 함수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인수들이 전달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 2부를 실행을 하고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함수 호출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함수가 끝나고 난 뒤에, 즉 목적한 타겟 값을 반환한 후에 실행해야 될 위치, 말하자면 4번이죠. 3이 끝나고 나면 이 함수는 여기 어딘가 딴 데 있어요. 위치가. 함수가 이제 1, 2하고 명령문도 있겠죠. 그러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함수로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고 다시 이 4번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그럴 때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기 직전에 요 4번인 주소를 스택에 저장합니다. 즉 푸시를 해버려요. 4번을. 즉 함수가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실행해야 될 주소가 실행해야 될 명령문의 주소를 스택에다가 저장해 버립니다. 그걸 푸시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브랜치를 해서 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될 때 이제 요 파라메타 쪽에 요 인수들을 저장시켜 버리는데, 요것도 스택을 통해서 저장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보통 인수는 다음 강의에 설명하겠지만 이 위치 인수, 포지셔널 아기먼트라고, 혹은 키워드 인수라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다 스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그래갖고 실행이 종료되면은 호출한 함수로 돌아와서 그 실행한 결과값을 x는 펑크 이렇게 했으면은 요 결과값을 x라는 변수에다가 전달해서 저장합니다. 만약에 변수에다 할당을 안 하면 그냥 끝내버려요.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함수를 부르면 그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있으면 그 변환하는 값을 저장할 변수하고 이꼬를 해서 그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택을 액세스해서 스택에 저장된 4번 요 주소를 읽어옵니다. 그걸 우리가 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치부터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없으면 이 함수 호출하고 인수 전달,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함수 끝나고 실행하는 명령어의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부터 실행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 전체 과정을 관장하는 중요 자료 구조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예요.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이제 자료구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예를 한번, 이제 함수 예를 한번 정식으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주어진 입력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으로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학생 정보를 프로그램에서 줘 버렸어요.
그래서 주어진 입력 정보, 그 학생의 4명, 즉 킴, 리, 팍, 청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있고 그 학생의 각각이 그 전공이 교육학, 뭐 매니지먼트,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 그 학생의 아이디가 뭐 이렇게 4개 또 주어졌고 GPA, 평균 학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청이 제일 높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 학생들의 정보를 튜플로 구성한 리스트를 생성해라 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킴, edu 1, 2, 3, 4, 3.91 리, 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킴, 그 edu 교육학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그 3.91 그 다음에 또 콤마하고 뭐 리 하고 매니지먼트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튜플들 4개를 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생성하라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zip 함수를 쓰면 금방 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 zip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name 리스트, major 리스트, id 리스트, gpa 리스트 요 4개를 zip 함수에 집어넣으면 각 동일한 인덱스 것끼리 하나의 튜플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리스트화한 zip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zip이라는 함수가 zip 함수가 직접 리스트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리스트 튜플들의 리스트 모여 있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리스트화 시키는 거는 리스트 함수를 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서 스튜던트 튜플 리스트 하면은 요 스튜던트 튜플 리스트를 프린트하면은 요 4학생들의 그게 나옵니다. 이 스튜던트 튜플 리스트를 한번 프린트 해봤죠. 이렇게 나오죠. 킴, 에듀 1, 2, 3, 4 이렇게 리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그리고 함수를 통해서 학생들의 최대, 최소, 평균을 구하는 요 스태티스틱 스튜던트 GPA 그리고 파라메타는 인수는 GPA 리스트를 인수로 받아 먹어라. 이제 여기서 찾는 거죠. 결국은 학생들의 학점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학점 리스트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GPA 리스트를 그 인수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스태티스틱 스튜던트 GPA에서 GPA 리스트를 인수로 집어넣으면은 요 GPA 리스트하고 요 GPA 리스트는 같은 게 아닙니다. 요거는 파라메타고요. 요건 인수예요. 나중에 호출할 때 여기 이제 스튜던트 GPA 리스트하고 요걸 집어넣으면 요건 인수입니다. 요거는 요거를 가르쳐요. 요건 다른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GPA 리스트 안 해도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맥시멈 미니멈을 일단 똑같은 걸로 하나 잡고 합계는 제로로 잡고 이제 for 루프를 돌면서 이게 어떤 그 for GPA 리스트 길이만큼 레인지 함수를 써가지고 루프를 돌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GPA 리스트가 맥스보다 크면은 맥스 값을 그걸로 세팅하고 미니멈보다 작으면 미니멈 값으로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그래서 썸은 요 GPA 리스트에 썸이 처음에 제로였으니까 차례차례로 더해 가겠죠.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은 맥스와 민을 동시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요 for 루프가 끝나면은 이 평균을 구하면 되죠. GPA 리스트의 랭스 여기 4가 나오겠죠. 썸을 4로 나누면 이제 평균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 함수가 리턴해 주기를 최대값과 최소값과 AVR 3개 값을 동시에 다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그 2개 이상 값을 리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파이썬은. 그래서 이렇게 맥스, 민, AVR 이게 3개로 이루어진 튜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스태틱 스튜던트 함수 GPA를 호출하면 되죠. 여기다 기술하면 돼요. 이렇게 기술하고 인수만 적어주면 됩니다. 인수는 이걸로 들어간다. 그럼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그 결과값 맥스가 맥스에 들어가고 민은 1로 요건 다른 이름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요걸 똑같이 내가 그냥 쓴 건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맥스민 요거 맥스민 에브리지를 프린트 해주면 되죠. 그래서 맥스를 프린트하는데 소수점 2자리로 찍어두라. 3자리로 찍는데 2개가 소수점. 그 다음 미니멈도 마찬가지고 에버리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찍어달라. 그래서 요걸 이제 스태틱스틱스 오브 GPA하고 찍으면은 맥스 4.23, 민 3.53, ABR 3.88 하고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놓으면은 요런 리스트가 있을 때 요 함수를 항상 이렇게 호출해서 쓰면 돼요. 요거 이제 요게 콜입니다. 그리고 요게 콜러가 되죠. 요게 콜러고 얘는 콜 2가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위치에 이렇게 함수를 기술해주면 호출하는 게 돼요. 호출하면 얘가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그 실행 과정은 아까 그 좀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요. 스택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리턴하는 반환값들이 3개면 3변수에다 할당을 적어줘야 되고 4개면 4개를 해줘야 되고 2개면 2개, 하나면 하나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처럼 함수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수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그리 오브 커플링의 정도, 그 다음에 코이전의 정도. 이 2가지가 굉장히, 그 외 몇도 더 많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커플링과 코이전이에요. 자, 이게 커플링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요소들, 그 다음에 코이전, 그 다음에 사이즈. 자, 이 커플링이라는 거는 어떤 컴포넌트, 이 꺼졌네요. 자, 화면이 잠시 바뀌었어요. 자, 함수 설계 시에 이제 중요한 게 커플링과 코이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커플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컴포넌트,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C1이라는 것과 C2, 물론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제 2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2개의 컴포넌트, 즉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함수가 어때야 되느냐, 그것이 이렇게 설계해야 된다는 어떤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커플링이라는 건 두 컴포넌트가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는 얘기예요. 얘가 바뀌면은 얘도 바뀐다든지, 얘가 3줄이 바뀌었는데 얘는 4줄이 얘도 3줄이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이 한 컴포넌트가 변경될 때 다른 컴포넌트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커플링이 낮습니다. 그리고 얘를 곱칠 때 얘도 상당히 많이 고친다라는 것은 2개의 컴포넌트가 커플링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즉 그때가 우리가 타이틀리 커플링 돼 있다고 그래요. 타이틀리 커플링 돼 있고 루즈리 커플링 되고. 그래서 2개의 컴포넌트는 가능하면은 루즈리 커플링 되는 게 좋습니다. 즉 디그리 오브 커플링이 낮을수록 좋아요. 커플링은. 그래서 얘를 고치더라도 얘한테는 거의 영향을 안 주는 게 좋죠. 즉 하나가 변경될 때 이 하나의 변경이 어떤 다른 컴포넌트에 영향을 주는 정도, 이걸 우리가 디그리 오브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커플링은 낮도록 설계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인풋을 되게 다른 건 쓰지 말고 가능하면 아기먼트를 사용해라. 인풋에서.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우리가 이 어떤 함수의 인풋으로 아기먼트를 쓸 수도 있고 글로벌 변수도 쓸 수 있고 파일이나 스트림 같은 것들도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그 인수로서 들어갑니다. 인수를 이제 함수의 파라메타로도 들어가지만 얘가 이 함수 내에서 그 글로벌 변수는 함수 바깥에 선언되어 있으면서 다른 함수들도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어요.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파일,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같은 것들도 이 펑션이 쓸 수 있죠. 함수가. 자, 가능하면 아기먼트만 써라. 이런 것들은 쓰지 말아라는 얘기죠. 가능하면.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을 땐 써야 되죠. 왜냐하면 글로벌 변수는 여러 함수가 같이 쓰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간에 다 커플링, 즉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일이라는 것도 어떤 함수가 쓰게 되면 이 파일은 또 다른 함수도 쓸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일단 아기먼트로 최소한 다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필요할 때 truly necessary 할 때에 한해서 글로벌 변수를 써라. 전역 변수를 쓰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전역 변수가 전역 변수는 여러 함수가 다 쓸 수 공용으로 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뮤터블한 아기먼츠는 가능한 한 변경하지 말아라. 비록 아기먼츠가 뮤터블 타입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바꾸지 말아라. 그래서 호출하는 함수가, 호출자가 그것을 바꾸는 것을 알면은 바꿔도 좋지만, 호출한 함수가 그것을 바꾸는 것을 원치 않으면 변경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호출하는 함수가 그것을 원할 때만 말하자면 뮤처블 타입이라도 변경시켜라 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또 다른 모듈 파일에 있는 변수들을 직접적으로 변경시키지 말아라. 즉 어떤 함수가 여기서 요 함수에 있는 요 함수가 쓰는 변수들을 변경시키지 말아라는 얘기죠. 어떤 x라는 변수를 얘도 쓰고 얘도 쓰는데 가능하면 이 x 변경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도 이걸 쓰고 얘도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걸 변경시켰는데 얘는 변경 안 됐겠지 하고 그냥 갖다 쓰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일종의 글로벌 변수 같은 것들인데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좀 만족하면서 함수를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어떤 컴포넌트의 변경이 어떤 다른 컴포넌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디그리 오브 커플링이니까 요거는 낮도록 만들어라, 설계해라. 자, 그 다음에 코이전이라는 건 응집도예요. 어떤 컴포넌트의 응집도인데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즉 이 응집도라는 건 이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명령문들의 집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안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커플링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리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펑션의 기능이 단 한 가지 기능만 할 경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퀘어루트 함수라든지 이런 함수는 딱 한 가지 기능만 하고 있죠. 얘네들은 굉장히 코이전이 높아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따르게. 그래서 가능하면 코이전 높게 한다는 건, 그래서 하나의 펑션은 하나의 유니파이된 하나의 단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렇게 여러 개의 목적을 갖게 되면은 응집도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럴 경우는 차라리 분리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여기서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고 커플링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각 펑션은 상대적으로 작은 게 좋다. 함수의 이 명령어의 길이는 사이즈는 좀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이 커플링과 코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수 속성 변수 중에서 언더바 코드와 언더바 디폴트 사용 예를 설명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죠. 이 예는 인수가 없는 간단한 함수, 여기서 노팜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죠. 요 인수가 없죠. 그리고 기본값을 인수로 가지는 간단한 함수, 기본값. 그러니까 디폴트 밸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함수에 이렇게 매개 변수를 표시할 때 어떤 그냥 매개 변수만 표시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매개 변수하고 여기가 값을 하나 등으로 지정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기본값을 주어주는 것, 디폴트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밸류를 가지고 있는 함수와 가지고 있지 않는 함수가 있는데, 디폴트 밸류가 그 함수가 디폴트 밸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낼 때, 디폴트 밸류를 알 수 있을 때 이런 디폴트라는 속성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함수에.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두 개의 함수, 하나는 디폴트 밸류가 있고,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인수가 세 개가 주어져야 되는데 요 세 개의 인수 중에서 두 개만 주어지고 하나는 안 주어지면은 요 값을 가지고 사용해라는 얘기예요. 1을 사용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세 개를 다 주어지면 주어진 값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디폴트 밸류라고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인수의 그 형식을 다룰 때 다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디폴트 파람이라는 함수의 코드, 디폴트 그다음에 노팜이라는 거의 코드. 이 코드라는 그 속성 변수는 뭐냐면 요 두 개의 함수를 그 바이트 코드라는 걸로 변환했을 때 이 파이썬이 이 함수를 그 인터프리테이션 방식으로 실행을 하는데 중간에 이런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해가지고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그 바이트 코드로 변환한 것을 변환한 거, 그 바이트 코드 변환한 코드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디폴트 요 함수 닷 코드 하면은 그 함수에 요 바이트 코드 변환한 코드를 보여주고 그 코드 객체가 나옵니다. 그거를 C1에 저장하고 노팜이라는 함수의 그 바이트 코드를 C2에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죠. 저장을 했죠. 그래서 요 바이트 코드 C1의 바이트 코드를 찍어라. 그 하면은 바이트 코드 C1 해가지고 C1을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런 코드 오브젝트가 나옵니다. 디폴트 파람의 코드 오브젝트가 메모리상에 여기에 잡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this 여기서 import this라는 걸 모듈을 임포트 했죠. 그래서 this라는 모듈에 this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모듈 내부에 이렇게 나중에 이 모듈 배울 때인데 이럴 땐 닷들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이 디폴트 팜이라는 이 함수를 이렇게 코드로 만들어진 거를 그 바이트 코드 형태의 그 심볼로 보여주는 거예요. 디스어셈블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럼 요 변환을 해버립니다. 디스어셈블리를 해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디폴트 팜의 1, 2 하고 찍어주고 요 디폴트 팜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1, 2를 집어넣죠. 그럼 C는 안 집어넣기 때문에 1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팜에는 1, 1 to 1이라는 요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노팜이라는 함수를 또 호출했죠. 요땐 노팜 그냥 2를 리턴해 버리니까 n팜에는 2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팜을 찍으면은 요 팜이라는 걸 찍어라 그러면 그 1, 2를 찍고 요렇게 1, 2를 찍고 그다음에 요 이제 코드하고 이제 디폴트 값을 서로 바꾸는 건데 그거 바꾸기 전에는 이 팜이라는 값이 아까 여기서 1 to 1이었고 n팜은 2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변환 전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디스 해버리면 이렇게 디스어셈블리한 요 코드가 나옵니다. 이 바이트 코드를 디스어셈블리한 거예요. 그게 심볼로, 그 어셈블리 랭귀지처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서로 바꿔버렸어요. 이 디폴트 팜의 그 바이트 코드하고 노팜의 바이트 코드를 디폴트 팜의 코드에는 C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노팜의 코드에는 C1을 집어넣죠. 이 서로 바꿨죠. C1에 디폴트 팜이 있었고 C2가 노팜인데 그 디폴트 팜의 코드를 그 노팜으로 바꾸고 노팜의 코드를 디폴트 팜으로 바꿔버렸죠. 변환을 서로 바꿨죠. 자, 그리고 노팜의 또 디폴트 값, 노팜의 디폴트를 디폴트 팜의 디폴트 팜의 디폴트는 1이죠. 하나밖에 디폴트 밸류는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1을 노팜에는 디폴트 밸류가 없는데 노팜의 디폴트 밸류를 집어넣었으니까 노팜의 디폴트 밸류가 1로 됐겠죠. 그리고 디폴트 팜의 디폴트 밸류는 그대로 1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디폴트 밸류를 찍으면은 1, 2, 1 그대로 찍을 거예요. 노팜의 디폴트 요거 디폴트 밸류를 1로 카피를 시켰으니까 1이 디폴트 밸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디폴트 밸류는 1이다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디스를 했죠. 노팜의 디스. 노팜 아까 코드를 바꿨죠. 디폴트 팜으로 해서 코드를 바꿨으니까 이렇게 코드가 나옵니다. 원래 노팜의 코드는 이게 아닌데 디폴트 팜의 코드를 노팜으로 서로 집어넣어서 저장을 바꿨기 때문에 디폴트 팜의 코드가 노팜 코드로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디폴트 팜을 실행하고 노팜을 다시 실행했죠. 노팜에는 이제 노팜이 코드가 디폴트 팜 코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1, 2를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C가 디폴트로 1로 들어갔겠죠. 디폴트. 그다음에 이거는 디폴트 팜이었지만 노팜이 1로 들어갔죠. 노팜 코드. 그래서 그 프린트 n팜을 찍으면은 1, 2를 그대로 찍어요. 요 디스어셈블리 할 때 요게 이제 요 코드가 나오는 거고 똑같이 나왔죠. 그다음에 디폴트 팜을 호출하면은 요게 노팜이 돼 버려요. 말하자면 그다음에 노팜으로 호출하면 이게 디폴트 팜의 결과가 요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n팜을 찍어 버리면 요게 노팜인데 1, 2, 1이 나와 버리죠. 요게 나와 버린 거예요. 1, 2, 1이. 디폴트 팜이 실행된 거죠.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요 애프터 팜 그 그림을 보여준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지금 요 코드가 노팜이라는 코드 펑션, 디폴트 팜이라는 펑션이 있을 때 요 코드 부분이 있고 디폴트 값 부분이 있고 코드 부분이 있고 디폴트 밸류를 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코드 부분이 바뀌었죠. 코드 체인지가 아까 C 요거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코드 체인지가 일어난 거고 여기 있는 코드는 1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의해서 요 디폴트 팜의 디폴트 밸류가 노팜의 디폴트 밸류로 들어가 버리니까 얘가 1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노팜이 디폴트 팜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드도 서로 이 코드 속성 변수 코드하고 속성 변수 디폴트를 이용하면 코드도 바꿔버리고 디폴트 밸류도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린터 그 변경한 다음에 후에 보면은 팜은 2를 찍고 요 팜이 원래는 디폴트를 했으면 1, 2를 찍어야 되는데 2를 찍죠. 왜냐하면 그 코드가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n팜은 기본적으로 노팜을 불러서 2를 찍어야 되는데 n팜이 1, 2를 찍죠. 이게 서로 바뀌는 거죠. 즉 코드도 서로 바꿀 수 있고 각 함수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밸류도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드 속성 변수 코드나 디폴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함수가 가지고 있는 속성 변수를 이용하면 다양한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좀 코드 변경이라 코드 바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나중에 이런 속성 변수 다시 한번 공부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